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지구 민주당 후보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를 후원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하영화 전 뉴욕 한인회장이 정 후보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솔로몬 종합보험. 3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뉴욕주 상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는 후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후원 행사를 주최한 하용화 전 뉴욕 한인회장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한인 정치인 탄생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해온 정승진 후보가 상원 의원이 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이라면 우리 한인뿐만이 아니라 아시안,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힘든 어려운 우리 이웃부터 정말 중산층까지를 잘 대변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뉴욕주 인구의 14%가 아시안인데 뉴욕주 상원에는 아시안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며 꼭 승리해 이민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놀랍게도 뉴욕주 상원에는 아직도 아시안이 당선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이번 9월 13일에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인, 중국인, 사우스 에이시안들, 이 다양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우리 정말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보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 동감을 하시게 되고요. 또 백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변화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에 아주 이번에 강력하게 반응. 어제 후원 모임에 참석한 뉴욕 지역 직능 및 지역 한인 단체장 등 한인들은 정 후보의 상원 당선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겠다며 오는 9월 예비선거에서의 승리를 당부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노예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 씨 부부가 어제 전격 체포됐습니다. 보석금을 내지 못하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교정국에 따르면 24일 인정신문을 받고 법정 구속된 피의자 박 씨는 현재 퀸즈 알러머스트에 있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로즈 M 싱어 센터에 수감 중입니다. 남편 이 씨도 인정신문에서 보석금 2만 5천 달러를 책정받은 뒤 현재 브롱스에 있는 남성구치소 버넌 C 브레인 센터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피의자 부부의 변론을 맡고 있는 데니스 링 변호사는 박 씨의 인정신문에서 검찰이 주장한 남매 피해 상황은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씨의 다음 법정 출두일은 8월 9일로 예정돼 있고 남편 이 씨의 법원 심리는 오는 6월 15일 열립니다. 최근 뉴저지 펠팍에서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한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으나 도주했습니다. 팰리세이드파크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쯤 펠팍 웨스트 워싱턴 플레이스와 1번가 인근 주택가에서 히스패닉계 괴한이 23세 한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주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 한인 여성이 맨해튼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을 뒤쫓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범행 현장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이 나와 소리쳤고 범인은 도주했습니다.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키가 5피트 8인치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펠팍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길거리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들이 늦은 밤 귀가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펠팍 경찰서에 요청하면 안심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건설 계획 예산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5년간 270억 달러를 들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버스와 전철 등이 증설 현대화되고 첨단 시스템의 선로와 역이 추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24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2015년에서 2019년 5개년 장기 건설 계획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MTA 5개년 장기 건설 계획은 뉴욕주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5개년 장기 건설 계획안에는 2,340대의 버스와 1,450개의 전철 객차 개선, 펜스테이션까지 이어지는 브롱스 일원 메트로놀스역의 추가 건설, 이스트 할렘에
안에서 이어지는 2번가 전철의 증설, 메트로카드 지불 시스템 개선과 파밍데일에서 론콘코마 구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선로의 추가 건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그랜센트럴역을 잇는 이스트사이드 액세스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승인으로 MTA 측은 다리 및 터널의 보수, 강화 공사와 시전역 전철 31개 역의 개선도 추진합니다. 31개 전철역 개선안은 21세기에 걸맞게 역을 바꾸는 것으로 특히 승객 편의시설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휴대전화 충전소와 무선 인터넷도 확충되고 2018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이 공항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새 보안 검색 시스템 가동에 나섰습니다. 교통안전청은 25일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한 곳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새로운 보안 검색 시스템을 공개하고 시범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선 수상한 물체가 들어있는 가방은 별도의 컨베이너 벨트로 옮기도록 분류해 검색대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 기존에는 바구니가 검색대를 통과하면 직원이 일일이 옮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색대를 통과한 바구니는 자동으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또 대기자들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구비해서 신발을 벗을 때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교통안전청 측은 수상한 물체를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상당한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시스템과 소요 시간을 비교해 데이터를 분석한 뒤 새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시스템이 전국 공항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최소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범죄의 형량과 벌금 수준이 대폭 낮아집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처벌 수준으로 낮추고 범죄 기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25일 일부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8개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른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준의 가벼운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처벌 수준에서 처리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경범죄로 적발되면 형사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지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범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원 대신 시 행정심판 사무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형량과 벌금 수준을 낮추는 게 이번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먼저 노상방뇨와 쓰레기 투척에 대한 처벌이 대폭 낮아집니다. 최초 적발 시 $75의 벌금이 부과되고 12개월 내 두 번째 적발되면 $250에서 $350 사이로 벌금이 오릅니다. 또 병을 가리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민사처벌로 $25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 밖에 공원 규정 위반 시에도 더 이상 경범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용 시간에 공원에 있거나 공원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등은 앞으로 단순 위법 행위로 간주되고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금 납부에서 소셜 베네핏 신청 그리고 각종 이민 관련 신청까지 요즘엔 손쉽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한인 등 소수계를 겨냥한 유사 사이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공식 웹사이트인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은 24일 소수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빈번한 이민사기 유형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은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주소에 이민 대행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입니다. 이민국 관계자에 따르면 연방이민국 웹사이트 주소는 uscis.gov지만 정부기관 도메인을 뜻하는 gov를 com으로 바꾼 유사 사이트들은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유사한 콘텐츠 구성을 만들어 놓고 이민자들을 현혹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당국은 정부 기관의 온라인 주소는 .gov를 반드시 사용하고 절대 수수료와 같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 결과를 보장한다는 문구 등은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이고 각종 이민 서류 양식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 급습을 통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습과 체포 과정에서 이들은 그저 범법자일 뿐 인격적 보호는 기대할 수 없는데요. 이민자 단체들은 이들도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급습 작전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 등 한인단체를 비롯해 아태-노동연대, 남아시안연대 등 50여 개 아태계 이민단체들은 25일 연방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서한에서 중남미계 아동과 가족들을 타겟으로 한 이민 급습 작전을 중단해달라며 이들은 내전이나 기아를 피해 떠도는 다른 지역 난민들과 같이 인도주의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난민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국토안보부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안보부는 중남미계 미립국 이민자를 타겟으로 한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 급습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와 리노에서만 이미 87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미은행이 연례 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자산 순이익률이 한인 빅3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만큼 내실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은행의 주주총회 현장. 100여 명의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명의 이사 선출권과 경영진 보수,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 KPMP LLP의 연장 인준 등 주요 안건 승인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산 순이익률 1.41%를 기록한 한미는 실적 위주의 브리핑을 진행해 30분 만에 주총을 마무리했습니다. Our focus is to stay focused on what we do well. And what we do well is to generate good quality loans at a high interest rate. 우리 규모를 지키면서 내실을 기하고 더 실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도 내고 UCB 뱅크 인수로 타주 고객 확보를 추진한 한미는 지난해 구 UCB 지점 4곳 폐점은 효율적 지점망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총 후 합병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계를 위주로 한 아시안 커뮤니티와 주류 시장을 타겟으로 한 합병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We're not exclusively limited to Korean Americans, and we have done very well growing within the Korean American space. But the reason why we're able to grow as we have in the first quarter is because we have expanded our customer base. 한편 통합을 추진 중인 BBCN과 윌셔은행의 주주총회는 6월로 연기됐습니다. 두 은행이 지난주 감독당국의 합병 승인을 받은 가운데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합병을 위한 주주들의 마지막 표결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합병은행들이 출범 준비로 분주한 사이 한미은행은 내실 강화를 우선순위로 내세우며 특히 올해는 타인종 고객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기이한 이색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나무와 결혼한 남자입니다. 나무와 결혼한 그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한 남성이 하얀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된 표정으로 부케를 들고 찾아간 곳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2000년 된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 신랑은 나무에 물을 뿌리고 사탕을 나무가지에 꽂는데 오늘의 신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나무입니다. 면사포를 쓴 나무에게 신랑은 나무가지에 결혼 반지를 끼워줍니다. 나무와 사랑에 빠진 특이한 신랑은 페루 출신 배우 토레스 씨. 자연을 배우자처럼 영원히 사랑하자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Es por eso que mi mensaje de paz, de conciencia, esta boda que hago con el árbol del tul, es el símbolo de esta campaña. 그가 나무 신부를 처음 맞은 건 3년 전 아르헨티나. 이후 남미 곳곳을 돌며 나무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번 멕시코 나무와의 결혼이 8번째입니다. 실제 전 세계 식물들의 상황을 보면 토레스 씨의 나무 사랑이 유별나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영국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식물 5종 중 1종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over 10% of the world's global land cover has changed in the last 10 years. There's a huge change going on, mainly agricultural change and land for urbanization.
농경지 경작, 급격한 도시화, 산림 벌목 등 난개발과 기후 변화로 전 세계 토양이 병들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If we completely clear the land and have a kind of monoculture, what happens when a new plant disease emerges and wipes out the crop entirely? So having a more diverse and flexible approach. 연구진은 멸종 위기의 식물을 보호하고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는 길만이 미래에 닥칠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지난 21일 졸업식을 갖고 한인생도 25명을 포함 총 1000여 명의 졸업생들을 신임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해군사관학교의 졸업식이, 오는 6월 1일은 공군사관학교의 졸업식이 열리게 되며 매년 해사와 공사에서도 20여 명 안팎의 한인생도들이 배출됩니다. 이로써 이들 사관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한인 신임 장교들은 60여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뉴저지 거주 한인이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모 씨는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교통국은 오진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거부했다며 이는 연방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항공교통관제사에 지원한 조 씨는 우울증 재발과 인격장애로 인해 결격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서한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이어 데머레스트 학군에서도 교내 수돗물에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최근 데머레스트 학군이 자발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데머레스트 중학교 1곳, 루터리 에머슨 스쿨의 7곳, 카운틸로드 스쿨 2곳 등 총 3개 학교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학군 측은 구체적인 납성분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문제의 식수대 운영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앞으로 뉴욕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조셉 로바츠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법안은 뉴욕주 상원이 지난 24일 가결시키고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최근 자동차 업계들이 앞다퉈 생산해 시범 운행 중이지만 뉴욕주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 대체로 맑겠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역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소 무덥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고 습기 찬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